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장영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과학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과학을 인문학과 함께 접해보는 이번 탐방.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장영실 과학동산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대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가리키고 있는 이제 이종봉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이제 장영실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강의이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장영실 과학동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종대, 그 다음에 태종대 이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천문기기들을 다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장영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동래hen의 관노지 않습니까? 관노인데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동래부 동원을 가보면은 그 동원 근처에서 아마 장영실이가 관노로서 거주를 했지 않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 보이는 저기 뭡니까? 저게 이제 수표입니다. 수표. 그래서 이제 하천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표이죠. 그래서 옛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표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는 한강변, 하나는 이제 청계천과 같은 곳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수표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다리 이름을 수표교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소위 말하는 이제 천문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하늘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표방하는, 드러내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천문도를 만드는 겁니다. 천문도. 그래서 이제 그 천문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품 중에 하나가 요건데, 원래 요거는 이제 서울의 이제 경복궁 내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유물인 줄 모르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흐릿해졌습니다. 흐릿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 복각본을 만들거든요. 복각본을 만드는데 그 복각본 이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요걸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천문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8수를 원칙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8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각 지역을 거기에 갖다 이제 조응을 시킨 겁니다. 조응을 시킨 것이 요 천문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성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뭡니까? 해시계의 기능을 하는 거죠. 해시계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성은 뭡니까? 밤에 이제 별자리를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본적인 물건을 가지고 낮 시간, 그 다음에 밤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쭉 관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도구가 저 일성정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일성정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세종 때인가 이 무렵에 한 4개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4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궁중에 쓰고, 기상청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운관인데 이제 서운관에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함경도하고 평안도 저쪽에 지역에 이제 감령에 두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뭡니까? 밤이라든지 낮을 관측을 해서 이제 뭡니까? 어떤 외적 방어, 이럴 때 경계를 하는데, 방어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앙부일구죠. 앙부일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가지고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도의 움직이는 부분을 가지고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앙부일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은 분명하지만은 잘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이 앙부일구를 통해서도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15분에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뭡니까? 조선 후기의 앙부일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5분 단위로 시간을 파악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한 것을 현지에 답사하여 접목하니까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었고 더욱더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오늘 그 답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과학에 더욱더 창의력을 발휘해갖고 좋은 참 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하면 또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의 과학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인문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과학자로 손꼽히는 장영실. 타고난 천재이자 노력가였던 그는 노비로 태어나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고 15세기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됐는데요. 성리학적 유교질서가 공고해지는 격동의 시기에 신분의 벽을 극복하며 정삼품관 상호군 관직에 이르기까지 짧고 강렬했던 삶을 살다간 장영실의 일대기를 다룬 도서 장영실 조선 최고의 과학자는 장영실의 면모와 업적을 통해 21세기의 오늘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6 도서관 기류의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하만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 문화를 이끌어가는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사업인 아라얼 계승을 통해 생활 속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 정착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류의